자, 요거는 사실 축구 팬들이 우리 국내 팬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라고 좀 화가 나는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 축구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자꾸 벌어지는 느낌. 네. 우리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에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첫 판부터 또 그게 빚어졌습니다. 예. 일본은 말도 안 되게 잘했고 우린 좀 졸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통해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너무나 좀 비교가 됐는데 자 지금 사우디에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그 지난번 대회는 올림픽 예선 겸했던 예. 이번에는 그냥 네네네. 겸하진 않는데 1라운드 경기들을 했는데 사실 다 보면 승패가 나눠졌어. 네. 그리고 대개 이길 팀들이 이긴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승 후보인 개최국 사우디는 키르기스탄을 1대0으로 이겼고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그죠? 2대0으로 요르단 잡았고 저게 대박이었죠. 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뭐 강력한 또 우승 후보라고 불리기도 네네. 하는데 우리와 한조죠. 레바논을 3대2로 이겼고 카타르와 UAE 요거는 이제 중동팀끼리 싸움이었는데 UAE가 2대0으로 이겼고 일본 미쳤습니다. 시리아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이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만 어쨌든 무승부인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국내 팬들 같은 경우는 일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같은 나라에 있고. 일본을 뭐 가장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일본하고 시리아 5대0 나왔잖아요. 요거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요거는 사실 뭐 상대가 시리아인 것도 있어요, 사실. 아하. 네, 뭐 이란하고 시리아는 또 천지 차이니까. 오케이. 그것도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건 이제 일본이 연령별 대표팀이 23세가 아니라 얘는 이제 그렇지. 21세 이하 팀이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제 올림픽 대표와 아시안 게임 대표로 나눠서 경기를 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요때 타이밍 때 나오는 선수들은 23세입니다. 맞아. 그 작년에 이제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23세 팀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22세 이하 이민성우라고 표현해요. 22세 이하 올해 23이 되고 아시안 게임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안 게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대신 얘네는 올림픽을 위한 팀. 다음. 그렇죠. 그렇죠. 얘네가 지금 21세 이하여야 2년 뒤에 23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직력을 맞춰놨다가 23세 이하 팀으로 올림픽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팀이었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연령이 한두 살 어리잖아요. 그런데 5대0 스코어가 났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보면 딱 일본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23세가 나오든 21세가 나오든 아니면 성인 대표팀이 나오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꿈꿔왔던 MIK. 그 MIK가 사실 뭐 약간 뭐 조롱처럼 들리지만 그게 결국 사실은 해야 되는 방향 맞거든요. 사실 그 모델이 유럽에서 다 하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벨기에라던가 네덜란드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일본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좀 뭐 어떤 팀이 나오든 그냥 연령별이든 성인 대표팀이든 비슷하게 축구를 하고 얘네들이 올라와서 그냥 성인 대표팀 편안하게 들어가고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어제 경기 봤을 때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과 스타일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자, 그 얘기. 그게 달라서 그래요. 한국은 뒤에 또 한번 보셨으니까 얘기해보면 요거만 마무리해보면 사실 금방 얘기해줬던 것처럼 일본의 이 팀은 사실상 20세 이하예요. 21살 선수는요 찾아봤더니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0살 아래야. 10대나 20살이에요. 실제 이 선발 라인업 어제 5대0으로 시리아를 잡았던 이 팀은 평균 나이가 19.5세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어려졌어. 더 어려졌어. 예, 이번이. 아니, 저기 골키퍼 18, 풀백 18, 이런 10대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액면가가 이란이 더 이 시리아보다 세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23세 이하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지. 23세 이하는 도리어 시리아가 이란보다 더 셌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최근에 계속 본선에 못 나왔잖아요. 반면에 시리아는 2020년에도 8강에 올랐었고 그리고 4회대에 연속으로 진출을 할 정도로 도리어 이 연령대에서는 시리아가 더 힘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팀 상대로 5대0 대승인 거니까. 그리고 어린 팀이, 어린 팀이.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보니까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준비하는 팀이더라고. 그렇죠, 네네. 올림픽 대표팀. 야,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자체도 뭐 기가 막히고 압도하고 네네. 결과도 5대0이니까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약간 좀 뭐라 하지 이렇게
화도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준비 못하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었는데 이게 딱 우리 경기도 이어졌는데 뒤에 한번 보시죠. 우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뭐라고 하지? 안 좋은 게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악재도 있었죠. 예. 우리의 정말 주요한 선수들 또 쓰러지기까지 하고 이거 보셨다고 하니까 뭐 두 분 중에 먼저 한번 어땠는지 뭐 우리와 대한민국 저는 우리와 이란 네. 완전히 이거를 비판받을 만한 경기는 또 아니었다. 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경기 뭐 것도 있는 이제 그런 경기였거든요. 애초에 이민성 감독이 완전히 뭐 아예 전술 없는 감독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K리그에서는 전방 압박에 대한 이 시퀀스를 되게 잘 가져가는 감독이에요. 아하. 압박 되게 잘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그래서 어제 그 가져갔던 이민성 감독의 플랜은 우리가 요즘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보는 트렌드인데요. 맨시티도 이렇게 수비하죠. 약간 라인 올려서 미드블럭에서 수비하고 끊어낸 다음에 나가는 점유율을 오히려 그냥 내주고 빠른 이제 숏 카운터를 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유율이 우리가 35, 예. 상대가 65. 우리가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선수들의 평균 위치 보잖아요. 하프라인을 이란이 못 넘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란이 골만 뒤에서 계속 돌리고 아하. 우리가 끊어내고 공격권 가져오는 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음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압박 시퀀스를 우리가 되게 잘 짰는데 볼 뺏은 다음에 공격 과정이 되게 호술해요.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양민혁이라던가 이 나이대에 또 에이스가 될 수 있을 선수들은 다 유럽에 있으니까 배준호나 다 빠지긴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역량도 좀 부족했지만 약간 이민성 감독이 대전에서도 이랬어요. 첫 번째 그 K리그 올라와서는 상대가 막 올라오니까 압박해서 뺏어서 쇼 카운터 되게 잘 됐거든요. 두 번째 시즌에 상대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지공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민성 감독이 경질이 됐던 거였어요. 그런 게 어제 똑같이 나왔다. 뺏은 다음에 이란이 내려가 있으니까 수비 블럭 못 무너뜨리고 다시 공격권 내주고 그럼 이란 볼 다시 뺏고 그러면 우리가 또 공격하니 또 뺏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격을 잘 못하면서 그러면서 답답한 경기가 좀 됐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하고 네. 우리 한번 얘기해주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두 경기 뭐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평가전부터 해서 뭐 지난번 사우디와의 경기, 중국과의 경기 계속 지고 있단 말이지. 물론 이제 또 그러면 그때는 그 얘기할 수 있어. 소집 기간이 좀 짧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까지 또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첫 유효 슈팅이 언제 나왔냐? 추가 시간 94분에 우리의 첫 유효 슈팅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 때린 거야. 추가 시간에 그 크로스한 거 들어가면서 하나 때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23세 이 아시안컵에서 2013년에 요 이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대회가. 그 2013년 이후에 첫 경기에서 승리에 실패한 13년 만에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는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결과가 너무 안 나오니까 사실 이거는 좀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 소집될 때부터 약간 공격에 대한 우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그렇죠. 많이 뽑혔는데 공격 쪽은 많이 뽑지 못했거든요. 거의 못 뽑힌 데다가 김명준 선수까지 못 나오면서 사실 이 연령대에서는 김명준 선수가 주전 역할을 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얼반을 시킬 정도로 오케이. 사실 그랬었는데 김명준까지 없다 보니까 더 공격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민성 감독 역시도 어쨌건 간에 공격 전술에 있어서의 디테일은 좀 부족하다. 네. 그건 지적을 해야죠. 왜냐면 슈팅 자체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면은 사실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만들지 못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측면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성도 있긴 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제 이게 절대치를 놓고 보더라도 아쉬움이 좀 있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 비교를 해버리면 네. 이러면 또 약간 달라지는 거야. 저는 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1라운드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저러다가 무너지는 팀이고 어허. 우리는 제 생각에 어제 그 경기는 보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선. 네. 압박이 조직력이 진짜 좋았어요. 이제 아마 부호진님도 어제 보셨으니까 네, 아실 텐데 압박 시퀀스는 사실 이거는 조직력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왜 사우디랑 중국에게 그 먹히는 장면 보면 왜 먹혔구나를 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라인을 높게 가져가서 압박을 하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주요 그 수비수나 선수들이 K리그 선수들은 특히나 하루 전에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허. 조직이 안 맞죠? 어허. 그러니까 나오다가 뒷공간 먹혀서 네. 먹히는 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조직력 한 2주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압박 조직력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먹히겠다. 신민아도 뒤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 먹힐 것 같은데 공격에서 이제 득점이 안 나올 것 같은
근데 요 이제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강상윤도 이제 없고. 그렇지. 예, 그렇죠. 아예 공격에서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한 게 그렇죠. 이건 단점이다. 이거. 자, 그게 문제죠. 강상윤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어제 경기를 비겼고 좀 어려운 경기를 한 것도 맞지만 사실 이 두 선수의 부상, 특히 이 중에서도 강상윤의 저 부상은 네.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원 선수도 후반전에 다쳐서 나갔고 그다음에 강상윤 선수가 나갔는데 문제는 저 중계 잡힌 건데 강상윤 선수가 사실 K리그 뭐 최고의 선수고 그렇죠. 실제 베스트 11에 뽑혔잖아요. 네. 근데 목발을 짚을 정도더라고. 이 영상도 좀 있죠, 짧게. 자, 전반전에 다쳤는데 목발을 짚더라. 저 보니까 무릎 쪽인 것 같아.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약간 경기장이 좀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어. 그 미끄러진 선수가 진짜 유독 많았거든요. 근데 강상윤 선수가 부상당한 것도 이제 어제 전술하고 좀 결합을 해봐야 되는 게 강상윤이 압박을 주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뛰니까. 4-4-2에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포스테콜루 감독 때 손흥민 역할인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세울 때 방향 정하는 역할. 그거를 강상윤이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달려들다가 태클을 할 때 미끄러져서 저 왼쪽 무릎을 이게 땅에다 그냥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상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면 강상윤이 없을 때는 저 압박에 키를 주는 선수가 누가 돼야 되나. 실제로 어제 걱정된다니까. 강상윤이 나간 다음에는 그래도 압박이 조금 강도가 약해지기도 하고 약간 이제 흔들리는 상황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강상윤이 압박 시퀀스의 에이스 같은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도 있다. 이번 대회. 강상윤 선수가 보니까 오늘 현지에서 MRI를 찍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네. 근데 아마 결과는 나오겠지만 저렇게 무릎을 하고 목발을 짚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대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단기간에는 좀 회복이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그리고 다음 달에 개막인 K리그도 초반엔 조금 어려울 수도 네. 있습니다. 그쵸, 그 정도로 그쵸. 무릎을 목발을 짚어버렸으면서 대표팀도 그렇고 전북도 큰일이죠. 전북도 비상이죠. 큰일이에요. 완전 비상이죠. 그래서 전북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이게 제가 이제 일본하고 비교 물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전 레바논은 그래도 잡을 거라고 봐요. 네네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지금의 어떤 이 형태로는 어떻게 될까와 8강 올라갔을 때 토너먼트에 붙었을 땐 또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건 일본 쪽의 반응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사커 다이제스트라는 걸 가져온 건데 물론 보니까 얘네들도 팬들의 반응들을 모았어. 네. 저게 다 팬들의 반응인 거죠. 반응을 모은 하나하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리고 약간 지들 중심으로 모았어.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진심으로 역대 최강이 되니까 한국 팬들이나 뭐 일본 이렇게 섞어서 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뭐 점유율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감독은 무능하고 일본한테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대회에 한국과 일본이 누가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가냐 이거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 어떤 그 자체가 걸려 있는 건 아니고. 그쵸. 뭐 큰 대회는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바로미터 같은 게 되는 거잖아.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최근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요 대표팀에 아마 저거 되지 않을까? 이번 9월에 있을 일본 아시안 게임. 네. 네네. 그 멤버들에서 살이 붙이겠지. 네. 아마 그러니까 공격진은 싹 바뀌긴 할 거예요. 네, 공격진은 왜냐면 다 바뀌겠죠. 예, 공격진은 이제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전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우리가 셀 거라고 봐. 그럼요. 우리는 왜냐면 금메달 걸려 있고 병역 문제가 있어서 그 아시안 게임은 우리가 좀 더 세지.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누적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맥락 없음과 예. 일본의 맥락 있음이 약간 좀 걸려. 예. 뭐 사실 이번 대회 모르지. 네. 사실 저는 저거 역풍 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왜냐면 저 일본은 저러다 져요. 일본은. 아니 디펜딩 챔피언이야. 지금 일본. 당장 일본하고 우리랑 만나잖아요. 제 생각엔 어제 우리 스타일이면 일본이 공격 잘 못합니다. 일본이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센데? 네. 이거는 일본이 어려워하는 딱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늘상 그 황선홍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황선홍 감독도 선수 유격수비니까 일본 그때 만났을 때도 일본이 압도하겠다. 일본이 압도를 못했어요. 그때. 일본이 되게 어렵게 했죠 그때. 그래 딱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맞붙었을 때는 제 생각엔 맞붙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문제는 그 맥락인 거죠. 예. 우리는 맥락. 중구난방으로 지금 경기를 다 하고 있고 그렇지, 그건 맞지. 연령별로 네. 그게 사실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당장 막 이민성 감독 뭐 어쩌고 일본 잘한다 어쩌고 포인트 그거는 맥락 걸어봐. 네. 네, 맞다, 그거는 맞다. 사실은 지금 붙으면 사실 비슷해요. 연령대별도 문제긴 우리의 한데 맥락 없음 역시 더 큰 예. 거라고 봐요. 연령대별도 문제인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됐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런 식으로 이제 경질 되고 나서 그것도 갑자기 임시 감독으로 대표팀에서 썼다가 그래서 올림픽 진출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파리올림픽 망했지. 예,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을 비웠어요. 맞아. 감독을 공석으로. 그 사이에 평가전을 해야 되는데 평가전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민성 감독 부임하니까 이민성 감독 부임하고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평가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선수단이. 그래서 이민성 감독이 사우디랑 뭐 중국한테 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선수 변동이 많다 보니까 조직력이 맞지 않았다. 그거 맞긴 맞는데요. 그런 환경 자체를 제공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와, 좋은 포인트야. 예. 저는 비유를 하면 토트넘 맨시티인 거예요. 토트넘이 맨시티 만날 때 안 지죠. 삼성이 딱 있어요. 삼성이. 우리 당이만 만나면 안 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맨시티가 그렇지. 뭐 좋은 알죠? 뭔지 알겠어. 그거예요. 네. 지금 네. 당장 만나면 우리가 일본한테 안 집니다. 네. 잘 안 져요. 아니, 질 수도 있으니까 그 너무 당연하지 말고. 잘 안 져요. 그러니까 네. 쉽게 안 져요. 어떤 뭐 성인이 만나든 연령별이 만나든 쉽게 안 집니다. 이건 상성이 딱 있어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패너가 얘기하는 거나 보호자 얘기하는 거나 그 어떤 결은 알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사실 뭐 한 게임 붙자, 뭐 지금의 어떤 스타일을 놓고 보자, 그건 몰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맥락,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일본은 지난 대회, 요 대회 우승팀이기도 하고, 우린 최근 두 대회를 4강도 간 적이 없어요. 예. 다 8강에서 떨어졌어. 그렇죠. 그런데다가 감독이나 아니면 대표팀을 운영을 할 때 A팀과 묶어서 할 때도 하나의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축구 저런 축구 방향성.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가 그렇죠. 문제라는 거잖아. 핵심은.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아니, 저 그리고 페노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평생 가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토트넘도 맨시티한테 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맞아. 지금대로 가면. 그게 문제예요. 한국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 빨리 바뀔 것 맥락을 같아. 잡아야 그러니까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뭐 손흥민 없어요. 역습 축구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하잖아요. 이대로 쭉 가면 위험하다. 그냥 바뀌어야 된다, 우리도. 이게 내가 이렇게 대진을 한번 슬쩍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1, 2위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2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1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한일전이 4강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때 페노 얘가 얘기한 거 만나면 우리가 이겨요. 내가 요거 그때. 비슷비슷해요. 거기 똑같지. 뭐. 난 요거는 얘기 못 하겠어. 일본이 뭐 엄청난 그런 팀도 아니고. 난 요거 못 하겠는데 어쨌든.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계속 뒤지고 있잖아.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최근에 한일전 만나가지고 7년 전이지 2019년이니까 7년 전에 이기고 못 이겼어요. 이거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한국 축구랑 늘 좀 비슷해요. 그 뭐 클리스만 때도 약간 못하는 것 같은데 결과 나면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면서 이번에도 비슷하죠. 오케이. 결과 나면 되는 거야. 8강 가면 어떡할래?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선수단도 괜찮고 하니까 쉽게 지지는 않는데 이게 결과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게 그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과 확률이 예.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확률을 낮춰놓고 결과 그렇지. 나오면 어떡할래? 그렇지. 약간 요런 게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다. 약간 복권 긋는 느낌이잖아. 그쵸, 네. 그게 문제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번 23세 대표팀의 핵심이었던 강상현이 지금 무릎을 다쳤단 말이에요. 이제 MRI 결과 나올 텐데 이번 대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자, 요거 좀 나오고 있는데 레바논 이제 두 번째 상대 일단 저경기에서는 무조건 저거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2위까지만 예. 8강 가잖아요. 거기다가 레바논이 이번에 처음 대회 참가할 정도로 사실 경험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 레바논에게 만약에 승리를 못 거둔다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해지죠. 그렇죠? 뭐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주말에 하고 우즈베키스탄은 다음 주에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